이번 시간은 보관하역론 OT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알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고 또 무엇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과목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보관이라는 부분과 하역이라는 부분들은 맞물리는 기능이기도 하죠. 운송한 것을 보관하거나 보관한 것을 운송하기 위해 하역 작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물적인 흐름이 물류예요. 물류에 있어서 보관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챕터 1이 보관 물류론이고, 우리가 어떤 행동, 목표라는 걸 정했을 때 그에 맞는 시간이나 노력, 예산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죠. 보관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나가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관의 개념에 따라서 창고는 무엇이 있겠는가를 알 수 있겠죠. 창고의 분류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영업창고냐 자가창고냐처럼 창고라는 부분들을 보관에 있어서 오랫도록 장기간이냐 아니면 크로스 도킹처럼 바로 옮기느냐 등등 다양한 측면의 이해를 위해 창고의 분류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보관을 위해서 우리가 기능이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되는데,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관을 위한 물류센터라는 측면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챕터 2번째가 물류센터의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라는 단어라는 건 어떠한 필요한 기능들이 규합되어진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쇼핑센터면 쇼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적절한 믹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류와 관련된 센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하나 그 이상의 기능들이 결합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라는 개념은 그런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물류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는, 그런 배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계획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들어오고 나가고 라는 입출고적인 측면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챕터 2번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챕터 3번째와 4번째는 무엇이냐면, 뭐가 들어와요? 내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제품이 가는 것이고, 반제품을 다른 지역에 보낸다. 그럼 반제품이 가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무언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얼만큼 들어올 것인가, 또 소요되는 자재는 얼만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재고관리와 자재관리라는 챕터 3번째, 4번째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이유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보관은 무엇이고 물류에서 어떤 위치고 어떻게 계획하고 창고 분류가 되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 물류센터를 구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물류센터는 어떻게 계획하고 시스템화되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그 흐름상에 있는 재고와 자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보관과 그 보관과 연결된 물류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하역이에요. 그래서 챕터 05에서 하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배우시게 되는 거죠. 싣고 내린다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역이라는 걸 이러한 물류적인 의미에 있어서 보관을 위해 운송된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합리화적인 생산 능률, 비용 절감 등등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역이라는 부분들이 합리화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를 우리가 05 챕터에서 배운다면
합리화, 기계, 뭐 자동화 가져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챕터 06에서는 하역에서 가까운 거리, 운반이죠. 싣고 내리는 하역이죠. 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반, 하역, 기기, 그리고 보관을 위해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반, 보관, 하역, 기기라는 개념들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어디서 이루어질까라는 부분들이 07 물류 장소별이에요. 물류 장소별 하역을 한다라고 하면 하역이라는 것은 이런 흐름상에서 합리화를 갖고 오고 전체, 즉 물류라는 것이 운송 시스템, 보관 시스템, 하역 시스템의 연계 중 그러한 하역의 역할의 합리화를 기기를 통해서 보다 더 높여준다면 장소별에 따라서 운반, 하역, 보관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로 철도 있죠. 뭐 육로의 경쟁 관계, 뭐 화물 자동차처럼 이제 철도도 있고 항만도 있고 그리고 항공, 공항도 있겠죠. 그래서 항공에 대한 측면 등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8이 이렇게 단위화할 수만 있다면, 즉 하역을 생력화, 기계 자동화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하역 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단위화해야 되죠. 단위화의 개념이 바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8 배우시는 내용이 포장, 그런데 그 포장은 단순한 포장이 아닌 물류를 가지고 있는 포장 물류론이 되겠죠. 그래서 포장이라는 것이 단위를 지향하고 규격이라는 부분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역에 관련된 챕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 나가는지를 알고 또 무엇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각 챕터 단원별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OT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과목에 진행을 하실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OT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